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저출산과 청년층의 이탈 등으로 전국의 농어촌 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라북도 완주군인데요. 혁신도시와 완주 봉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유치와 귀농귀촌이 활발해 인구가 늘어나면서 마을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의 농어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북 완주군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마을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을 기준으로 완주군의 마을 수는 529개로 2014년 6월 말에 491개에 비해 39개가 늘어났습니다. 인구수도 2014년 6월 8만 8천 명가량에서 지난 6월에 9만 500명가량으로 늘어나 2년 동안 약 7,40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마을 수가 늘어난 데는 이서혁신도시와 완주 봉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유치와 귀농귀촌이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귀농귀촌 세대가 4,595세대를 기록해 전북도 내 2위인 익산의 1,716세대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난해에만 911세대, 2,205명이 유치됐습니다. 9.1 표지석 설치 기념식을 한 백성마을도 귀농귀촌의 인구 증가로 행정구역상 마을로 승격된 경우입니다. 2000년대만 해도 10세대 정도에 불과해 이웃마을의 일부로 포함됐었지만 2010년 들어 귀농귀촌 세대가 이전해 오며 26세대로 늘어나 독립마을로 승격됐습니다. 천주교인의 핍박을 많이 받아 피난한 곳이 바로 이 백석 마을입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우리 백석마을의 인구는 한 10세대 정도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 세대수가 26세대로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앞으로 백석마을은 200년 전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 사건으로 피난해온 사람들이 만든 마을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마을여행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랜 홍윤입니다. 지난 7일 전주시의회 백영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와 요구는 크지만 전주시는 생색내기식으로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시는 매년 자전거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자전거 인프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전주시의 자전거 정책에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주시는 1997년 자전거 시범도시로 선정된 이후 약 수백억 원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왔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인프라 관련 예산에 44억 6,700만 원이 투입되었고 활성화 예산도 4억 4천만 원가량이 쓰여졌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전주시의 자전거 인프라 정책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 도로의 구간 현황을 살펴보면 총 373km 대비 자전거 전용 도로는 5.3%에 해당되는 20km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53km의 연장 구간은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 2.3%였던 교통수단 분담률이 6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2.31%에 머물고 있어 0.01%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려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법률과 조례에 지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박모 씨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 도로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보행자와 겸용으로 있는 도로는 보행자나 자전거나 위험하고 불편한 면이 많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전라북도의회가 교육부 관할 인구 3만 명, 학생 수 3천 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 방침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교육부의 이번 정책이 농어촌 교육을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계획에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기준에 따라 현재 통폐합 위기에 처한 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말 기준 경북도가 8개 지역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전북도 5개 지역, 전남도 4개 지역 등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육부가 농촌학교 살리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이날 전북 도의회 교육위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 계획은 교육 자치를 무시하는 행태이며 농촌 교육을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교육부가 해당 계획을 내놓기 전까지 사전 공론화 과정이나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없어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 계획을 둘러싼 마찰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K랜 정영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서귀포시 남원읍에 의귀마을 4.3길 개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통식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 제주도의회 부의장, 도민 등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원 지사는 의귀마을 4.3길이 화해와 상생, 관용의 정신, 국민통합과 세계 평화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마을 주민들이 해설사로 참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아울러 주변 편의시설도 정비해 4.3길이 또 다른 제주의 명소가 되도록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통된 의귀마을 4.3길은 민선 6기 원희룡 도지사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공약의 하나로 추진된 사업으로 작년 동광마을 4.3길에 이어 두 번째로 조성됐습니다. 이와 함께 9월 말에는 북촌마을 4.3길 조성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에 관계자는 장기적인 목표로 읍면별로 한 개소의 4.3길을 조성해 도민과 관광객들이 4.3에 대한 체험을 보다 가까이서 느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9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번째 정책 현장 방문지로 2018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인 평창과 강릉을 찾았습니다. 이날 조 장관은 대회 시설을 비롯한 준비 상황과 주변 관광지를 종합 점검하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평창올림픽이 문화 선진국과 스포츠 선진국, 관광 선진국으로서 위상과 품격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규모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이번 올림픽을 전통과 첨단을 융합한 알찬 콘텐츠로 채울 수 있도록 정부와 조직위, 강원도가 하나가 되어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조 장관은 개최도시 평창과 강릉 지역의 관광 기반 시설 구축 사업과 관광 콘텐츠 개발 상황 등 문화관광 올림픽을 위한 준비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지난 8일 삼농혁신위원 위촉식과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삼농혁신위원 및 추진단 290여 명을 새롭게 위촉했습니다. 도는 삼농혁신 2단계 하반기를 이끌 삼농혁신위원과 추진단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정책 가속화 및 성과 가시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했습니다. 삼농혁신위원회는 삼농혁신의 지속추진 기반 구축 및 현장 실천 가속화를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민관 협력 조직인데요. 실행 방안 자문과 농정 전반 연구 검토 및 대안 제시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삼농혁신위원회와 추진단팀은 오는 2018년 6월까지 정기회의와 삼농혁신 추진 상황 종합점검 등을 통해 대안 제시 등 농정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나서게 됩니다. 이번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삼농혁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선 6기 후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농업재정 혁신과 영세 고령농에 대한 지원 시책 강화 등에 힘을 보태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안희정 도지사는 삼농혁신은 우리 농업과 농촌의 기초 체력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속도는 조금 늦지만 분명히 한 걸음씩 성장하고 있다며 삼농혁신이 초심 그대로 차근차근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내 각 농정 주체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추석 맞이는 전통시장을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이 넘치는 풍성한 한가위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추석맞이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9월 13일까지 전국 216개의 시장에서 한가위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행사를 열고 농산물을 최대 30% 할인 행사하는 등 추석 준비에 도움을 주는 행사를 대폭 마련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업무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 제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입법 실무 개정판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발간된 지 4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간의 법령 재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최신 판례와 자치법규 정비 사례 등 실무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동책자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방공무원의 자치입법 교육 교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